독일 출국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집 구하기 힘들다는 말일 겁니다. 한국에서처럼 동네 부동산 찾아가서 빈 집들 둘러보고 바로 계약하면 안 될까요? 독일에서 유학생들이 집 구하는 게 왜 힘든지 독일 숙소의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숙소 계약. 독일에서 본인 이름으로 숙소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여권, 회사별 신청서, 자기소개서, 이전 숙소에서 체납한 임대료가 없음을 증명하는 임대료 채무증명, 독일 신용등급 증명, 3개월치 월급 명세서 등이 그것입니다. 언뜻 봐도 이제 막 독일에 입국한 학생들이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일은 숙소 보증금이 월세의 두세 달치에 불과합니다. 만일 월세 800유로짜리 원룸의 칼트 밑에가 600유로라면 보증금은 많아봤자 1800유로인 거죠. 집주인이나 주택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규칙적인 수입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 숙소에서 거주하는 동안 월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시설이나 기물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볼 거고, 이와 더불어 본인 명의의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신용등급도 알고 싶어 합니다. 낮은 보증금 대신 요구되는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신용등급 조건을 채우려면 아무래도 학생보다는 직장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만 요즘은 직장인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서 책정된 월세 대비 수입이 낮거나 불안정한 직종 종사자들은 집을 구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이처럼 좋은 숙소를 구하기 힘든 건 독일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일 직장인이 아니라면 직장인이 보증을 서줘야 합니다. 독일 학생들은 대체로 부모님이 보증을 서지만 독일에 연고가 없는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보증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직장인의 월급 명세서나 독일, 넓게는 EU 국가 안의 보증인을 요구하죠. 좋은 숙소를 찾으시나요? 선호하는 조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내 쪽에 있는 어학원과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들 하죠. 또한 동네는 안전하고 너무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입주 후 바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렴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물이나 시설, 화장실도 너무 노후되지 않고 깨끗하면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는 저렴해야 합니다. 독일 입국 직후에 숙소 계약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앞서 말한 조건의 숙소를 찾아서 방문 기회를 얻고 신청, 계약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숙소는 유학생뿐 아니라 누구나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조건의 숙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직 신용등급도 안 나오는 외국인, 어학생이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에서 저렴한 풀옵션 숙소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시내 중심에 가구 딸린 저렴한 원룸형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런던에 있어서 보증금과 월세를 먼저 보내면 열세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는 것이 내심 걱정되었지만 집주인이 신분증 사본까지 메일로 보내주니 안심이 되었죠. 하지만 시내 중심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아파트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집주인이 그런 숙소를 한국에 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으로 덜컥 계약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공고를 올린다고 해도 완벽하게 준비된 신청 서류를 들고 당장이라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설 테니까요. 이 학생은 안타깝게도 결국 열세를 받지 못했고 월세와 보증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원격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식의 수법은 그간 그나마 많이 알려져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새로운 수법의 거짓 매물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비슷한 피해는 한인 커뮤니티나 지인 소개로 집을 구했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집주인 몰래 준 불법 쯔비셴인 줄도 모르고 입주했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지인의 차기인 차인으로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해서 입독했다가 계약 당일 앞서 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갑자기 월세가 올라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고, 임대법을 잘 모르고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입는 것은 이런 독일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본인이므로 가능한 한 믿을만한 소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파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군가는 숙소와 관련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 좋게 집을 쉽게 구하고 나서 유학원에서 괜히 공포심을 조장했다고도 얘기하지만 집을 구하면서 생기는 정말 많은 고생담과 경험담들이 요즘도 도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전에도 집을 구하는
건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지만 요즘 독일, 특히 대도시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인해 집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어떤 숙소가 좋은 숙소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저렴한 숙소가 곧 좋은 집이라는 등식은 쉽게 성립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떤 숙소가 좋은 숙소일까? 독일 입국 직후에는 베개 형식의 숙소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어학원에서 연결해주는 숙소나 거주지 신고가 안 되는 임시 숙소 등에서 두세 달 정도 단기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주지 신고를 할 수 없는 임시 숙소에서 지내게 되면 거주지 신고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중은행 계좌 개설부터 보험, 통신 가입, 비자 신청 등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숙소가 독일 유학 생활의 첫 단추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베개는 독일어로 본게 마인샤프트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침실은 혼자 쓰고 거실, 주방, 욕실은 공유하는 형태의 숙소로 함께 사는 세입자들이 월세를 나누어 내기 때문에 저렴한 월세가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화나 생활 습관이 전혀 다른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어려움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베개 형태의 숙소라고 할지라도 교통편이나 숙소 조건에 따라 월세는 큰 차이가 나며 좋은 조건의 숙소는 경쟁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원하는 숙소 조건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월세가 예상보다 비싸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계약하고 거주지 신고도 가능한 집이라면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실 시 그 다음 숙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유일 독일 현지 유학원인 J-클래식에서는 다양한 유학의 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J-클래식, 가장 많은 유학생이 찾는 독일 현지 유학원.